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엊그제 한 간경화 말기 환자분 한 분과 실랑이 하다가 이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바로 이뇨제 문제죠. 간경화 말기로 상황이 악화될수록 합병증이 심해지면서 복수나 황달, 간성혼수, 식도의 정맥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황달이나 간성혼수, 정맥류 등에는 약이라고 할 게 뾰족한 게 없습니다. 복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부풀어서 뭔가 스치기만 해도 혈관이 터지고 피를 토하는데요. 혹여나 찢어질 만한 부분을 찾아내서 혈관을 미리 묶으면 모를까? 어떤 약으로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고기를 먹고 소화할 때 나오는 암모니아가 해독이 안 돼서 뇌가 마비되는데 차라리 고기를 안 먹으면 모를까? 체내에서 자연히 생산되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게 해주는 약은 없습니다. 간이 아픈 상태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합병증과 달리 복수가 심한 분들께는 처방해주는 약이 있네요. 이뇨제입니다. 합병증이 심한 말기 간경화 환자분들의 필수 처방약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재 증상을 경감시킬 약이 있기만 하다면 그 질환이 아무리 위급하고 위중하다 해도 환자분들은 별로 긴장을 안 하십니다. 복수가 심한 상태라면 정말 간경화 말기에 돌입한 것이고 삐끗 잘못하면 생명의 위기를 맞는 상황인데 이뇨제를 복용하니 소변이 잘 나온다고 해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함부로 드시고 생활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그냥 이뇨제 먹으면 복수가 잘 빠지던데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만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루프 이뇨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뇨제를 안 쓰는 것보다 간경화 환자분들에게 더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뇨제를 사용하는 것이 생존 기간을 오히려 단축시킨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호대학교 병원에서 2004년에서 2017년까지 간경변 치료 환자 226명을 대상으로 간경변의 예후와 이뇨제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추적 관찰을 시행했던 모양입니다. 루프 이뇨제 하루 용량 20mg 이상 그룹과 20mg 이하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CT를 이용해서 골격근의 면적 변화를 측정하고 그것으로 간경변의 예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프 이뇨제 1일 치료 용량이 20mg 이상 환자군의 48%, 20mg 이하 환자군의 34%가 49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내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잘 보세요. 오히려 이뇨제를 많이 복용한 그룹에서 사망률이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루프 이뇨제에는 프로세마이드, 에타크린산, 부메타니드 등이 있는데요. 프로세마이드의 대표격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드시는 라식스입니다. 복수가 심한 환자분들의 10중 8구는 라식스를 처방받아 드시고 계실 텐데요. 나트륨이나 염소의 제흡수를 억제해서 소변을 배출하고 혈압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간경화는 물론 급성 폐수종, 우렬성 심부전, 급성 심부전 등의 응급시에도 사용하는 이뇨제죠. 그러나 나트륨 및 염소의 제흡수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저나트륨 혈증과 신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골격근 형성을 억제해서 사망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직접적인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이뇨작용이 강력하고 빠르다고 알려져 있던 약물이었는데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간경화 환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뇨제를 지금 당장 안 먹으면 복수가 문제입니다. 이뇨제를 복용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생존율이 내려가고 오히려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뇨제를 먹으라는 말인가요? 먹지 말라는 말인가요? 위에 소개한 리서치를 주도한 일본의 기호대 병원 연구팀은 간성 부종 및 복수에 대한 치료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듣다 보면 결론은 또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고용량 루프 이뇨제 대신에 다른 약을 쓰라는 결론인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치료약이 없다는 말기 간경화인데 이뇨제를 바꾸면 여러분의 간이 나을까요? 루프 이뇨제 대신에 선택적인 V2 바소프레신 수용체 기량제를 쓰면은 간경화를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런저런 이뇨제의 생화학적 기전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뇨제는 복강 내에 고이는 복수를 빼내기 위한 약물입니다. 복수가 왜 생기나요? 간이 단백질 합성을 잘 하지 못해서 혈액이 묽어져서 모세혈관에서 조직 사이로 혈장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이뇨제가 효과가 좋아서 복수가 잘 빠진다 한들 딱딱해진 간이 회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어떤 이뇨제를 이용해서 조기 치료를 하느냐를 문제 삼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논점이 간경화 치료의 핵심을 엇나갔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결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치료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에 의존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약에 대한 의존이 심한 듯합니다. 병원에 가면 당연히 약을 처방받아야 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치료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약에 의존하면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특히나 간경화 말기를 치료할 만한 뾰족한 수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간경화를 치료하는 명쾌한 최 원장의 대책은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 번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음식과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이 간의 부담을 줄여주고 간을 회복시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케이스도 제법 됩니다. 모든 케이스를 하나하나 다 올리지는 못하지만 더보기란에 케이스 리포트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말을 덧붙입니다. 처방받은 이뇨제는 꼭 드셔야 됩니다. 제가 약물 복용 없이 치료한다고 하니까 모든 약물을 중단하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방받은 이뇨제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체크할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을 만한 부분이죠. 바로 이뇨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에 대한 알러지입니다. 복용 중인 이뇨제에 알러지가 있다면 이뇨제를 먹었을 때의 이익보다 해가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뇨제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분들을 관찰해보면 이뇨제를 복용하고 복수가 빠지는 효과는 그저 그런 반면에 이뇨제 부작용만 극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간이식보다 신장이식 하자는 말을 먼저 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환자분을 진료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이뇨제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한 후에 알러지 반응이 사라진 뒤 복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뇨제 알러지는 다른 여타 약물에 대한 알러지와 비교할 때 그렇게 극심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뇨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면 말기 간 경화에 대한 명쾌한 한의원의 대책은 심플해집니다. 알러지 원인 물질을 찾아내서 활감작 치료를 진행할수록 간이 회복되고 복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복수가 빠지니 이뇨제 복용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복수가 없다면 이뇨제를 먹을 필요가 없으니 병원 주치의는 당연히 약을 처방해 줄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이뇨제를 자연스럽게 끊게 되는 것이 명쾌한 체원장이 제안하는 정상적인 치료 방향입니다. 그래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고 계시는 명쾌한 패밀리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뇨제가 사망률을 높인다고 명쾌한 체원장이 영상을 찍었다고 나 이뇨제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전전긍긍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잡으시고 치료에 집중하면 얼마 안 가서 어차피 끊을 약입니다. 그 정도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 좀 더 드셔도 별로 큰 무리가 없으니 속상해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뇨제가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계속 그렇게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점점 소변이 잘 안 빠지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이뇨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